예, 10시 1분 지나고 있습니다. 주식 남녀 예고를 안 했네요. 지난주부터 매주 수요일 날 한 10시 저희가 30분 넘어가면서요. MTNW의 박혜석 어드바이저, 코스파트러스 김진경 본부장이 자신의 종목들을 가지고 또 펼치는 시간들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기대를 해주시고요. 마켓 드라이브 오늘 시장 중심에 있는 섹터와 종목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두 분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시간이 부족하니까. 첫 번째는 알루미늄 관련주입니다. 요즘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핫합니다. 그래서 최소 5년간 오를 수 있다. 네, 알루미늄 값 10년 만에 최고치, 최소 5년간 오를 수 있다. 굉장히 교만한 전망이네요. 네, 지난번에 구리값 오른다고 난리치고 올랐는데 사실 5년간 오를지 10년간 오를지는 모르는 건데, 추가 상승 에너지는 김민수 대표님은 60%, 차영주 소장님은 50%를 적으셨는데 알루미늄가 계속 오를까? 관련도 뭐냐? 뭘 사야 되느냐? 60%가 먼저 하시는 거 아시죠? 네. 일부러 조금씩 높게 쓰시는 거죠? 김민수 대표님. 그래서 그렇게 한 거죠? 빼려다가 그냥 할 얘기가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썼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알루미늄 가면 더 간다고 그러죠, 항상. 그게 그렇죠? 네. 이 바닥 룰이죠. 네. 네. 그래서 알루미늄도 계속 가격이 강세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재조명 계속 나오고 있고 끊임이 없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종목들 강한 흐름들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기존에는 삼알루미늄, 조일알루미늄이 강세를 보였다가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수익성이 낮은 회사들까지도 같이 동참합니다. 보통 남선알루미늄 이런 종목들도 같이 이어가다 보니까 워낙 이쪽이 세긴 세구나. 그런데 지금 오늘 어제부터 약간 변화가 나왔던 게 삼보산업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을 그러니까 다시 수집해다가 다시 재합금을 해서 만드는 회사인데, 그쪽에서 어제 같은 경우도 강한 모습들이 나오면서 장중 변동성은 컸는데,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이번에 가덕도 신공항 관련된 쪽에서 관련된 부지가 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늘까지 반영해서 주가가 움직이는데, 실적 흐름들 괜찮습니다. 상반기 때 그동안 좀 부진했던 거 털어내고 있고, 특이한 건 이 회사의 방송국도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소장님이 좋아하시는 플레이보이 TV 쪽도 갖고 있더라고 하는데 주가는 상관이 없고요. 근데 지금 그런 쪽에서 어떤 변화가 나오게 되면 지금 상대적으로 가장 못 갔던 알루미늄 관련주다 보니까 부각을 받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알루미늄이 이만큼 갔으면은 나머지 비철 금속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관심 있게 보시되, 제가 보기에는 스테인레스도 가격 만만치 않습니다.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그러면 스테인레스의 강자 황금 ST죠. 이쪽도 지금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가격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못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황금 ST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난번에 합금철 관련돼서 심팩이라는 회사가 가격이 강세다라고 하면서 급등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엔 이지라는 회사가 있죠. 특히 산화철에 우리나라 독보적으로 생산하는 회사라고 하게 되면 이지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루미늄 관련주가 의외로 몇 개 있군요. 최근에 보면 그런 기세로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네. 알루미늄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 여기 또 대선 시즌쯤에 좀 움직이는 특징이 있다. 이런 걸 잘 짚어주신 또 채팅방에서 얘기도 있습니다. 수요가 일단 늘어나는 거고요. 2차 전지나 전방사협에. 그다음에 일부 생산국가, 기니죠? 아프리카 기니에서 쿠데타 이런 얘기 때문에 탄력이 받는데, 차영주 소장님은 최근에 알루미늄 관련주 상승세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민수 대표님께서 너무 많은 종목을 말씀하셔가지고요. 도대체 어떤 거를 사야 됩니까? 아직 안 사셨습니까? 아니요. 네. 예. 어찌됐든 지금 현재 그 전문가들 얘기는 $3,20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 현재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루미늄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수 있다. 현재 지금 이렇게 나오고가 있고요. 지역적 리스크에 따른 상승세는 일시적이다 하더라도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또 알루미늄이 쓰이는 것이 워낙 또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량 경량화에도 또 쓰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알루미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구리와는 좀 궤를 달리한다. 구리 같은 경우는 산업에 있어서 필수 소비재이긴 합니다만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다소 좀 주춤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하지만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가면서 이런 것들이 원자재가 사용이 된다라는 면에서 본다라면 우리가 지금 기존에 봐왔던 생산 사이클과는 좀 다른 사이클을 좀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아무래도 좀 대장주 위주로 조금 공략을 하게 된다라면 삼화알루미늄 같은 경우 현재 대장주 역할을 촉촉히 좀 하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도 급등하고 오늘 같은 경우 다소 변동성이 나타나긴 합니다만 최근 급등에 따른 일부 조금 조정 장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대장주 같은 경우가 결국 앞서 김민수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여타 관련 종목들을 그 선도해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모멘텀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차 소장님 관심주는 대장주에 서 있는 삼화알루미늄. 예. 네, 그렇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5년간 오른다. 5년 동안 편안히 가지고 갈 수 있는 주식은 아니잖아요. 단기적인 흐름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장님?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관심이 이제 집중화되고 있죠. 우리가 얼마 전만 하더라도 알루미늄을 이렇게 그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면들이 좀 적었죠. 지금 실리콘이라든지 알루미늄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같은 변동성이 나올 때는 조금 한 차례 쉬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쉰다고 해서 아주 쉬는 것들이 아니라 관심 종목에 여러분들이 편입을 시켜 놓으시고 일단 1차 조정 이후에 실적 베이스로 이제 올라갈 때 편입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남선 알루미늄 이런 게 뭐 과거 이제 정치인 관련주는 엮이는 거잖아요. 예. 알루미늄 관심 없을 때 지금 알루미늄에 대한 업황에 관한 얘기들로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 뭐 버려라 팔아라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관심주 얘기하셨고요. 어쨌든 간에 이건 단기 트레이 대응을 하실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요. 알루미늄 관련주 봤고요. 다음 또 기업 살펴볼까요? 다음은 LG 헬로비전 디즈니 플러스의 상륙 임박. 지금이 매수 타이밍일까? 과거에 이게 CJ 헬로비전을 이제 LG에서 인수한 거잖아요. 외국 그 아마존도 그렇고 디즈니 플러스 뭐 이런 그 업체들 뭐 삼거래도 그렇고 콘텐츠도 그렇고 LG 헬로비전은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추가 상승 에너지는 50% 30%니까 제한적으로 보셨나요, 김민수 대표님? 네. 네, 그래도 아마 소장님이 별로 안 좋게 얘기하실 것 같아서 네. 제가 조금 더 점수를 더 준 이유는 숨겨진 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LG 헬로비전을 바라보면서 일단 디즈니에서 통보했죠. 이통 3사한테 우리 거 쓰지 마라. VOD 다 내려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 헬로비전 쪽으로 계속 변화가 들어오게 아니냐라는 쪽에서 특히 이제 유선방송 사업자 MSO 하고 있고 케이블 TV 하다 보니까 이쪽이 가장 어떤 적합하지 않을까로 바라보면서 시장이 계속 꿈틀거리고 있는데 뭐 저희가 다 아시다시피 뭐 케이블 TV나 뭐 인터넷 가지고 지금 사업에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갈 상황들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디즈니 TV를 통해서 얼만큼 실적의 변화가 올까라는 쪽도 일단 아직 뭐 계산된 쪽은 없는데 실적은 일단 최근에 합병을 한 이후에 올해 턴어라운드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매년 성장할 수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아직은 거기서 답을 못 해준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눈길이 가고 있는 게 이 회사가 있는 헬로 모바일인가요? 여기 알뜰폰 사업이 있죠. 근데 알뜰폰 사업은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스마트폰 폴더블 플립 이쪽이 어떤 자급제로 사서 그래서 좀 싸게 하겠다라면서 이제 알뜰폰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최근에 기사도 한 서너 건 나오는 거 보니까 알뜰폰에 대한 재조명이 사업들이 재조명될 수 있겠다는 쪽도 살짝 눈길이 들어오는데 그런 쪽에서 성과가 나오게 되면 다시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관련된 회사 아이즈비전이라고 있습니다. 이쪽도 알뜰폰의 주력으로 하는 회사인데 어떤 시총이나 자본금 규모가 작은데 오히려 이런 쪽의 사업에 성과가 난다. 그러면은 주가에 대한 탄력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오늘은 지금은 6.7% 정도 올랐고 윗꼬리를 달았으니까 초반엔 좀 강하게 올랐는데요. 조금 윗꼬리를 달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차영주 소장님도 30%니까 뭐 중립 이하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일단 뭐 아직까지는 좀 점검해야 될 것들이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일단 뭐 조금 급등 이후에 갭 상승 이후에 조정세가 좀 부담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현 가격대에서 윗꼬리를 달고 있다라는 게 나름대로 가격 저항대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뭐 김민수 대표님 말씀하신 재료들이 통용이 된다라면
결국 이 수급에 고여 있는 이러한 그 저항대를 어떻게 뚫어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전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조심스러운 행보를 나타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CJ 헬로비전 봤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상륙 임박에 따른 관심주로 급등하는데요. 역시나 비중을 많이 주시진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CJ 헬로비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인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섭섭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음 종목 볼게요. 뒷단에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대한항공, 네. 결국은 이제 과거의 리오프닝이 지금은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이제 현실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여행, 항공, 카지노 뭐 이런 쪽에서 항공주는 대한항공, 국제선 여객이 급증을 하고 있고 3분기도 흑자가 날까? 워낙 뭐 그 화물 쪽에서 흑자가 났던 기조고요. 이제 또 여객이 늘어날 수 있다. 최근엔 또 사실은 아시아나항공이 더 주가 상승되는 굉장히 강했어요. 주가 상승하면서 60%씩 주셨는데 차 소장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일단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제 지인이 SNS에 갑자기 인천공항 사진을 올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해외 출장을 간대요? 가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 그 자제분이 이제 그 유학을 지금 이제 가는 부분들 그동안 온라인 수업을 하다가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한다라는 것들을 보니까 이제 이구동성으로 이제 다 이제 캐나다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오프라인 수업이 이제 실시가 된다. 이런 얘기들이 현재 지금 얘기를 이제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제선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게 결국 이제 수요자들부터 이제 늘어나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그 외국을 나갔다 오더라도 그쪽 상대방의 격리 문제는 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격리가 이제 해제되죠.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 이제 11월부터 하와이 노선의 관광이 이제 또 시작이 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제선에 대한 조금 기대감을 좀 나타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LCC 대비해서는 LCC 같은 경우 아직까지 국제선에 대한 것들은 제주항공이 사이판 노선에 지금 이제 투여되고 있는 것이 유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선 같은 경우 아직까지 제주도는 할인 경쟁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못 내고 있다는 거죠. 대한항공 같은 경우 화물에서 앞서도 언급하셨다시피 수익을 좀 내고 있는 부분들 지금 뭐 굉장히 고무적이죠. 현재 지금 배를 못 구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항공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서서히 기지개를 펴고 있는 국제선에 대한 부분들, 유럽 노선도 이제 곧 재개된다라는 얘기도 있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대한항공에 대한 관심, 물론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 있다라는 부담감, 선 반영됐다라는 부담감이 있긴 합니다만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코멘트를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한항공은 사실 뭐 많이 오른 것도 없죠. 뭐 최근에 아시아나 같은 게 급등했는데 김민수 대표님 대한항공 얘기를 좀 듣고 항공주에 관한 두 분의 생각을 조금 더 펼쳐보도록 하죠. 김 대표님 대한항공에 대해서는요. 네, 오늘 발표된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의미 있는 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여객 관련된 변화인데 국내에서는 지난달에 5% 줄었습니다. 특히 약간 휴가 시즌인데 줄었다는 게 좀 특이하고요. 근데 국제선은 45%가 늘었는데 어디가 늘었느냐라고 봤을 때 북미 쪽이 30%, 유럽 쪽이 10%가 늘고 나머지는 뭐 그저 그랬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집중이 됐다는 얘기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만큼 그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백신의 접종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입장에서 이제 좀 백신 맞은 나라는 안전하겠구나라는 현상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 쪽에서 아마 이제 저희가 이 여객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우리가 이제 동남아 쪽에 뭐 이제 여행 추운 겨울에는 동남아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 많았었는데 갈 수가 아직까지 없는 게 아무래도 백신에 대한 접종률이 올라와야 이렇게 마음 놓고 갈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한정은 된다고 봐야 되겠죠. 게다가 지금 화물 관련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여전히 8월 달에 18% 이상 증가한 모습들로 나왔는데 특히 베트남이나 상하이 공항이 아직까지 운항이 제대로 못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쪽에서 조금 더 속도가 나면서 이어지는 항공화물의 강세 흐름들 이런 게 더 긍정적이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항공주는 대한항공 말고 지금 LCC의 위축이 앞으로 자본금 보강을 하게 되면 조금씩 더 개선될 것이다라고 했을 땐 LCC 쪽 특히 차라리 아시아나항공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네. 대한항공은 그 송현동 부지 매각이 이제 대체 부지 확보한 거 이런 것도 공교롭게 뉴스가 되면서 좀 해결이 됐고, 그러니까 김민수 대표님은 항공주 가운데 합평은 지금은 아시아나항공. 차라리 아시아나항공이 낫습니다. 네, 차라리 아시아나항공. 네. 차영주 소장님은 항공주 탑픽 뭐예요? 저는 대한항공 여전히 대한항공에, 좀 뭐 지금 뭐 가는 것이 간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네. 근데 LCC 말씀하시면서 아시아나항공을 말씀하시니까 좀
뜬금없어 보이긴 합니다. 둘 중에 고른다면 아시아나항공. LCC는 네. 어차피 장기적으로 LCC는 조금 장기적으로 네. 보죠. 저도 LCC는 이제 조금 살아남는 기업들은 이제 앞으로 자본력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분명히 되겠죠. 근데 빨리 이제 그 동남아 노선이 열려야 LCC가 살아날 수 있으니까 예. 그 부분은 좀 그렇게 포인트를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의 오늘 관심주 듣겠습니다. 차영규 소장님. 저는 삼성증권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증권주들이 전반적으로 소폭 플러스를 좀 키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삼성증권을 좀 보게 된 게 뭐 증권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나온 게 탄소 배출권을 이제 증권회사를 통해서 거래를 시키겠다.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지금 거래소가 없고 기업 간에 이제 거래를 하도록 돼 있었죠.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을 갖고 있는 쪽과 탄소 배출권이 필요한 기업 간에 서로 만나서 거래를 하다 보니까 거래량도 많지가 않고 이것이 또 임박한 시기에 또 여름에 이제 거래가 집중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중국이 글로벌 이제 시장을 뭐 열겠다라고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거래 편리성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거래소와 이제 거래 경험 있는 증권사를 통해서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증권사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수익원들이 또 생기게 되겠죠. 앞으로 수입 지금 현재 수탁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낮춰놓고 대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올려놓고 있는 증권사인데 여기에 탄소 배출권에 대한 거래 수수료까지 들어오게 된다라면 또 물론 이제 그 금액자대가 절대 금액이 크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수익원 다변화에 대한 노력에 대한 그러한 그 부분들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일단 지금 현재 오늘 49,300원, 네. 5만 원 좀 밑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6만 원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는 47,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손절라인보다는 윗라인이 좀 열려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의 오늘 관심주는 어떤 겁니까? 네, 나도 알루미늄 관련주다. 네. 금강공업입니다. 네. 알루미늄 거푸집 하는 회사인데요. 네. 알루미늄이 가격이 오르다 보면은 가격을 이전시키기 상당히 좋겠죠. 그래서 건설업황 나쁘지 않은데 이어지는 변화 계속 이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회사가 고려산업이 있는데 사료 쪽이죠. 그리고 또 KSP라는 회사 조선기자재 쪽에서 선박 엔진 쪽인데 회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의 변화가 같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상반기 영업이익 150억 나왔는데 상당히 잘 나왔죠. 이 부분이 계속 하반기도 연결된다라고 했을 때 올해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면 지금 시총 이 정도라고 봤을 때 지금 2,500억, 600억은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만 원대 부분까지는 들어가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어떤 손절가는 7,300원. 지금 가격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마켓 드라이브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